흔히 성공하려면 독해져야 한다고들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이 성공 법칙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서 결국 모든 걸 얻어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속삭여요. 더 강해져야 한다, 더 이성적이어야 한다, 감정 같은 건 다 버리고 오직 이익만 쫓아야 살아남는다. 이게 거의 정답처럼 굳어져 버렸죠. 그런데 여기 진짜 평생을 패배자처럼 살았던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가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이 엄청 셌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전쟁만 했다 하면 도망치기 바빴죠. 냉정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진작에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할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맨주먹의 그가 대체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뒤집고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요, 그냥 착하다, 이런 수동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굉장히 수준 높은 심리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유비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성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인데 재밌는 건 바로 이 약점들이 나중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질량이 큰 물체가 주변의 모든 걸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에도 똑같은 힘이 존재합니다. 유비는 바로 이 인간 중력을 만들어냈어요. 그의 진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거대한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돗자리를 짜던 그의 아주 작은 방,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 꿈은 커, 이런 포부가 아니에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를 선언해버리는 강력한 자기 정의였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엄청난 꿈과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면 대부분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맞춰버리죠.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근데 유비는 달랐어요. 그 고통스러운 긴장감을 평생 놓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로 쓴 겁니다. 이거 마치 물리학의 위치 에너지랑 똑같아요. 물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큰 잠재 에너지를 갖는 것처럼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품은 꿈의 높이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쌓이고 있었던 거죠. 환경이 나를 규정하게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정의가 환경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그 힘을 어떻게 밖으로 보여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내 편으로 만들었을까요? 유비는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활시위를 뒤로 세게 당기면 당길수록 화살이 더 멀리, 더 강하게 날아간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겸손은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과정인 셈이죠. 우리가 아는 삼고초려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정성이 지극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황족의 후예인 유비가 자존심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 초가집에 3번이나 찾아간 행동, 이게 바로 제갈량에게 나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다, 내 진심은 진짜다 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신한 보증수표였던 겁니다.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아세요? 방치된 깨진 유리창 하나가 결국 온 동네를 망가뜨린다는 이론인데 평판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지키는 작은 원칙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다는 신호를 만들고 결국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평판 자본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유비가 눈앞의 이익 대신 원칙을 선택한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요, 이건 완벽한 자살 행위였어요. 하지만 이 선택 하나로 그는 그냥 도망다니는 장군에서 백성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됐고 그의 평판 자본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몇백 년 전의 지혜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딱 3가지만 오늘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겨도 별거 없는 논쟁에서는 일부러 져주세요.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 사람을 얻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둘째,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루 딱 5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지금의 현실에 갇히지 말고 내 생각의 크기를 마음껏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서로 다른 전략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최종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결국 모든 것은 이 한 장의 표로 요약됩니다. 각 리더가 평생에 걸쳐 무엇을 쌓았고 결국 무엇을 남겼는가? 그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죠? 조조는 거대한 권력을 남겼지만 유비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힘으로 급하게 쌓아올린 성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성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내가 모든 걸 잃고 돗자리를 짜는 신세가 되었을 때 내 곁에서 기꺼이 함께해줄 관우와 장비는 누구인가요?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유비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국 사람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